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들이 사용하는 통제 수단 가스라이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슈가 됐죠. 먼저는 서지혜 씨가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했다. 또 최근에는 가수 성시경 씨가 전에 만나던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었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들이 부각되고 있고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이슈가 돼야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르시스트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그 피해자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은 이처럼 나르시스트들이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는 꼭 녹음을 하기 시작해야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상대에게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gaslight이라는 1938년도 연극에서 유래됐습니다. gaslight은 말 그대로 그 가스 등불인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등불이죠. 이 연극에서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서서히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그 등불을 끊임없이 조작하죠. 예를 들어 켜있던 등불을 꺼놓고 부인이 오면 아까까지 등불이 켜있었는데 왜 꺼졌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무슨 소리야? 오늘 하루 종일 꺼져 있었는데 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처럼 반복되는 그리고 끊임없는 남편의 부인, denial, 부인과 부정, 그리고 거짓말에 아내는 서서히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즉, 가스라이팅이란 부정, 반박, 그리고 거짓말 등의 수단을 통해서 교묘하게 상대의 현실 감각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마치 내가 실성해간다는 듯한 영어로 losing mind인데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맞고 상대가 특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설마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까?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할까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죠. 가스라이팅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 듣고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철저히 멀리하세요. 먼저 너 너무 예민해. 그리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또한 내가 무슨 불평을 하면 너는 그렇게 느낄 자격이 없지. 네가 한 짓을 봐 라고 한다거나 혹은 너 괜찮니? 너 요즘에 이상하게 예민하고 성질을 잘 냈는데 너 슬슬 걱정돼 라고 저를 요즘에 이상하게 예민하고 오버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이 모든 말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은 사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다른 밖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회의를 끊임없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제 전남편은 자신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어울리는 아니면 제 친구들도 있겠죠? 자리에서 주로 my wife is crazy 아니면 she's a crazy Korean woman 내 부인 좀 또라이잖아 한국에서 온 또라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저를 놀리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몇 번은. 근데 자꾸 그런 게 반복되면서 몇 년간 반복이 되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또라이지? 내가 뭐가 그렇게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니? 그냥 다른 농담해도 되잖아. 그러면 You're too sensitive. 너 너무 예민해. 무슨 농담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저를 예민한 농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 좁은 여자로 만드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불만을 표시했는데 오히려 정색하면서 저를 블레임하는, 나무라는 남편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아니, 내 기분이 나쁜데 왜 저걸 농담이라고 우기지?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오히려 나를 나무라는 걸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가스라이팅의 일부일 뿐이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했던 말을 안 했다고 우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녹음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들죠. 그리고 직접 싸우거나 할 때, 아니면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틀어주고 싶잖아요. 자, 너랑 나랑 한 말이 여기 녹음됐는데 왜 하지 않았다고 하니? 자, 이런 욕구가 든다는 거는 상대가 나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이 들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부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나르시스트에게 틀어주면 즉각적인 분노로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수법, 술수가 들통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올까요? 맞습니다. 이 녹음을 한 사실 자체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내용 다 떠나서 자기가 말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비난의 화살은 당신에게 향할 겁니다.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녹음할 생각을 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니? 이런 식으로요. 자, 황당하죠. 하지만 이 황당함은 당신이 이 나르시스틱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느껴왔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과 언쟁을 할 때면 대화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불과 3분 전 아니면 2분 전에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하고 너무 상처되는 말을 뱉어놓고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I didn't say that.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너무 뻔뻔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쟁할 거리가 있으면 제발 녹음하자고. 내 목소리도 당연히 녹음되니까. 왜냐면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동의를 안 하니까 이 논쟁이나 대화, 심지어 싸움에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러니 녹음하자 하면은 이제 분노하죠. 내가 미쳤어? 내가 그 녹음을 왜 해? 라고. 왜냐면 알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을 자기 귀로 듣고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는 너무 싫겠죠. 가스라이팅은 확실한 감정 폭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멍이 들고 피가 나지 않다 뿐이지 상대를 서서히 피폐하게 만드는 정말 극심하고 비도덕적이고 지독한 감정 폭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꼭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둘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안타깝게도 가정이라는 갇힌 공간, 남들이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죠. 왜? 나르시스트들은 겁쟁이니까요. 남이 내가 내 남편에게 하는 이 나쁜 가스라이팅이라는 행동, 그리고 내 부인에게 하는 이 행동을 보는 건 너무 싫죠. 들통나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갇힌 공간은 최선의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꼭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족,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그룹, 직장 내 이런 그룹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느끼는 이 억울함,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 구성원이 아니면 구성원들이 저에게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야, 네 남편이 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면 네 부인이 밖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모함을 하니? 라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집단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학교도 나오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다 큰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시집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도 한국에 있고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시댁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과 어느 정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사이가 틀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런 저희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정말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고자 시부모님께 털어놨어요. 제 고충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정색을 하시면서 네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내 아들을 진단하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 아니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건들면 안 됐었나 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차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행동들을 최대한 말씀드렸죠.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 그랬을 때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또 뼈가 되는 말씀이 너네 둘의 일이니까 너네 둘만 알겠지. 한마디로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너도 문제가 있겠지 라고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너네 둘의 일이다. 아무한테도 너의 동의를 굳이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진단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집단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이는 슬프게도 사회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뭔가 나는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뭔가 말이 안 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작은 사회가. 그래서 불만을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건 너가 이상하네. 너가 잘못하고 있고 너가 조용히 해야 해결되는 문제다. 라는 대답을 들을 때 뭐가 잘못된 거지? 정말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셨으니까 나르시스트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보여요. 뭔가 부당한 느낌, 뭔가 거짓말하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내가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상대가 나르시스트는 아닌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거리를 두세요. 최대한 멀어질 수 없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최대한 거리를 두시고 특히 감정적인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까지 열심히 나르시스트를 알리고 나르시즘과 싸우는 장다르크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현재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혹은 잠재적으로 당할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요. 꼭 공유해 주시고 공감 남겨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르시스트들과 정신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가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건 멈출 수 없다면 나르시스트에게 당하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다르크였습니다.